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팔자 명언과 한자의 이해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총 16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차시마다 중국의 팔자 명언을 하나씩 소개하고 한자 입문을 위하여 한자학 기초 이론을 또는 상식을 강의해 드립니다. 팔자 명언은 13억 중국인이 3,000년에 걸쳐 갈고 닦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자 기초 상식은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켜서 어려운 한자를 쉽고 재미있는 한자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한자는 생각의 도구입니다. 생각이 깊어지자면 한자 지식이 필수입니다. 강의 전반에 관하여 소개해 주시니 뭔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기분입니다. 첫 팔자 명언이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팔자 명언에 앞서 나폴레옹의 명언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나폴레옹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을 잘하고 더 현명한 사람은 계획을 잘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실행을 잘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허늘입니다. 장단기 계획을 아무리 잘 짜두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과감한 의지와 실행으로 그것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중국 고전 명언에 대한 상식을 쌓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자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겠다는 계획을 세운 여러분들께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폴레옹 명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배워볼 팔자 명언은 무엇인가요? 네, 첫 시간인 만큼 시작과 관련되어 있는 노자의 명언을 소개할까 합니다. 천리길 행차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이상 15개 글자로 이루어진 우리말을 8글자의 한문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문으로 옮긴다고요? 한문 알고 보면 대단히 쉽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듣다 보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천리길 행차는 천리의 행차란 뜻입니다. 천리는 일천천 거리리를 쓰면 되니 대단히 쉽습니다. 행차는 갈행 한 글자만 써도 됩니다. 남은 문제는 뭐뭐의입니다. 이것은 갈지자가 소유격 조사로도 쓰이는 것을 알아두면 쉬운 문제입니다. 천리와 행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천리길 행차는 천리지행이라 하면 됩니다. 천리지행, 생각만큼 크게 어렵진 않네요. 그러면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것도 간단합니다. 발 아래는 발족과 아래하를 써서 족하라 하면 됩니다. 뭐뭐에서라는 전치사는 어조사인 어자를 쓰면 됩니다. 발 아래에서라는 말은 어족하라 하면 되죠. 그리고 시작하다는 시작이라는 두 글자 대신에 시작할 시 한 글자만 써도 됩니다. 문제는 어순입니다. 한문은 고전 중국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과 크게 다릅니다. 발 아래에서 시작한다 라는 어순을 시작한다 에서 발 아래 순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시어조카라고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네 글자씩으로 된 것을 그 둘을 합쳐서 천리지행 시어조카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천리지행, 시어조카. 딱 8자면 되는군요. 천리길 행차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라는 15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이
천리지행 시어조카라는 8글자로 둔갑합니다. 이렇게 한문은 표현의 간결성이 큰 특징입니다. 글자 수가 적어서 외우기도 쉽죠. 혹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 네, 그럼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토록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즉시 행동. 또 물어봤습니다.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즉시 행동. 또 다시 물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즉시 행동.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다른 성공 비결은 없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즉시 행동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거둘 수 있는 성공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주제를 잘 간파하였습니다. 천리지행 시어조카란 팔자 명언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라서 소개해 봤습니다. 종합하자면 시작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시도가 성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합시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편견을 버려야 한자가 쉬워진다입니다. 한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인들조차 한자에 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효율적인 학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오해나 편견은 한자의 임자에 관한 것입니다. 한자의 임자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파벳의 임자입니까? 문자를 만든 민족이 임자라고 본다면 곤란합니다. 만든 사람들이 임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알파벳은 고대 페니키아인이나 고대 이집트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후손들만이 알파벳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자는 만든 사람들이 임자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알파벳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자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임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쓰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자의 임자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자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한자가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배우고 쓰는 것이 최상입니다. 남의 것이라고 배척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파벳이나 한자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 국적이 나타난다는 말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ATION 이란 알파벳 철자만 보고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틴어 나티오의 기원을 둔 NATION을 프랑스 사람들은 나시옹, 영국 사람들은 네이션, 독일 사람들은 나티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 말인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국이란 한자를 꾸어라 읽으면 중국 사람이고 곡꾸라 읽으면 일본 사람이고 국이라 읽으면 한국 사람입니다. 나라국을 국이라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덕분입니다. 국이라 읽는 것 자체가 한자에 대한 주체적 수용입니다. 따라서 알파벳 표기나 한자 자형을 그 자체를 두고 임자운운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일입니다. 문자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유용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이 우리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종대왕의 예민 정신을 전 세계가 아니라 한반도에만 국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한글이 우리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편협성 때문에 한글 세계화에 대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문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수민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진정한 한글 사랑은 우리만 한글을 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저는 일찍이 1991년부터 참다운 한글 사랑의 일환으로 한글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논문을 10여 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신한 한자 연구와 참다운 한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군요. 한자 전문가이면서도 한글 사랑이 지극하시네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천리길 행차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15개의 글자를 한문으로 바꾸면 천리지행, 시어조카 8자가 됩니다. 15개의 음절 대신에 8개 음절로 외울 수 있는 것은 한자 덕분입니다. 한자는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배격하는 것이 한글 사랑이 아닙니다. 한글이 한반도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일, 그것이 참다운 한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